있습니다. 대신에 만찬 회동에 참여한 몇몇 당 대표들의 이 언론 접촉을 통해서 이 회담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 브리핑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국정 현안과 관련해서 오늘 회동에서 거론된 얘기들을 중심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소미아 가장 큰 외교안보 현안이죠. 더군다나 미국에서는 국무부 최고위 관리들이 3명이서 동일날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현 정부 인사들을 만나서 압박과 설득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의용 안보실장이 오늘 오후 3시에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지소미아 8월 22일 결국 효력을 마감할 것 같습니다. 일본이 먼저 한일 관계 정상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연장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뚝 부러지게 얘기했어요. 일시적인 유예 조치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러한 창의적인 해법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분명히 밝혔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대통령은 지소미아 문제 같은 경우는 원칙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본의 경제 침탈과 지소미아 문제는 초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대통령의 발언 중에서 이 워딩이 만약 정확하다면 상당히 좀 안타깝다. 뭐냐면 아직도 대통령이 어떻든 간에 이번 태국에서 대화를 통해서 풀자. 그리고 또 이낙연 총리를 일본 국왕 즉위식에 또 보냈지 않습니까? 친서까지 가지고. 그러면 일본의 경제 침탈이라는 단어를 안 써야죠. 이것이 당 대표가 쓴 말이 아니고 뭐 이 외교 관리가 쓴 말이 아니고 대통령은 외교의 총사령관 아닙니까? 외교의 총사령탑인 대통령이 침탈이라는 만약에 단어를 쓴 것이 이 워딩이 맞다. 이것이 내일 당장 일본 언론에 어떻게 비춰질까?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 침탈이라는 단어를 하나 가지고 그동안에 대통령이 이낙연 총리를 보내서 대화를 통해서 한일 관계를 복원시키고 수출 규제를 풀게 하려는 노력이 이런 단어 하나 가지고 대통령에 대한 신뢰성 외교적인 그리고 의지, 이런 것이 상당히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다고 한다면 태국에서 11분간 대화한 거 전부 수포로 돌아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더군다나 사진 찍어가지고 일본 산케신문이 시비를 걸었잖아요. 사전에 양해도 없이 그냥 사진 찍어가지고 무단으로 그걸 언론에 유리하게 보도했다. 이런 공격까지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토킹 포인트 대통령한테 써준 자료에 침탈이라고 돼 있는지 그걸 그대로 대통령이 읽은 건지 걱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금강산 관광 문제에 관해서 또 얘기했어요. 이 금강산 관광 문제는 심상정 대표가 지적하니까 대통령이 본인의 의견을 얘기한 걸로 돼 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북미 회담이 어긋나면 국면이 빠르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금강산 관광 문제도 제재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재개 입장을 발표한다든지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대통령 얘기가 뭐라고 돼 있냐면 북미회담이 아예 결렬됐거나 그러면 조치를 했을 텐데 북미회담이 진행되며 미국이 보조를 맞춰 달라고 하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 그리고 북미회담도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은 공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만약에 차라리 북미회담이 결렬이 됐으면 금강산 조치 제재를 우회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금강산 관광 문제를 현 정부의 의도대로 밀어붙일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점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는 오늘 또 정의용 실장이 뭐라고 했냐면 남북관계를 빠르게 진전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안 될 경우에 대비해서 이런 얘기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데 그러면 결국 남북관계는 미북관계의 진전 여부와 관계없이 먼저 진도를 내보내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남북관계와 미국관계가 균형적으로 발전하지 않아요. 그럴 경우에 미국 정부 또 미국 조야에서 과연 이러한 한국 정부의 남북관계 올인 노력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할 것인지 저는 우려스러운 측면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북미회담이 미국이 응해서 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북한이 선피역할을 거부하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이 협상의 중단 국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 심상정 대표가 금강산 문제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국제 제재가 걸려 있고 제재에 관해서 국제사회가 지금 전부 보조를 맞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제재의 틀 안에서 금강산 문제를 논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대통령이 얘기했으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점수를 받는 발언이었을 텐데
이게 북미회담이 진행되고 또 미국 보조 맞춰달라니까 어쩔 수 했다. 이런 얘기가 바로 김정은이한테는 어떻게 들리냐. 이러니까 내가 문재인 정권하고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거다. 아직도 외세와 결탁이 돼가지고 금강산 문제 하나도 못 푸는 문재인 정권하고 내가 무슨 대화를 하겠느냐. 이렇게 김정은이한테 공격받을 빌미를 주는 이게 발언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이 내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와대에서 발표한 내용이 아니고 지금 심상정 대표 정의당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워딩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워딩은 달라진다 하더라도 앞에서 침탈 이거는 굉장히 참 우영스러운 용어예요. 여기에서 미국이 보조 맞춰 달라고 한다. 이런 내용도 과연 비공개하기로 했으면 정의당에서 이걸 이렇게까지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걸 가지고 바로 미국에서는 한국 정부가 미국이 요구하는 거 이렇게 보안 유지도 지켜주지 않는 현 정부하고 어떻게 한미 간의 공조의 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겠느냐. 그러다도 현 정부가 비핵화 문제를 가지고 북한과 협의의 내용 등등 미국 정부로부터 신뢰를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비판적 시각들이 나온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이 보조 맡아달라고 해서 이렇게 금강산 문제 관해서 우리가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거 대미 관계 그리고 대북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얘기인데요. 이제 선거법 얘기입니다. 선거법.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거 아니에요? 이 패스트 트랙에 태워진 법들 다 문제가 많죠. 공수처법, 선거, 그 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 이거 전부 우리 자유한국당이 아주 확고하게 반대 입장을 정해놓고 있는 사안이에요. 그리고 이 패스트 트랙 막으려고 온 몸을 던져서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고생을 했지만 전부 숲으로 돌아갔어요. 대신 지금 돌아온 것은 뭐냐? 검찰의 수사선상에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 60여 명이 올라가 있는 그런 불행한 사태입니다. 이걸 가지고 오늘 황교안 대표 1명 대 다른 여야당 대표 4명 1대4로 싸움이 붙었어요. 싸움이. 먼저 황교안 대표가 이 패스트트랙 선거법 합의해서 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유감을 그렇게 표명하니까 다른 선거법 패스트트랙 동의한 다른 모든 정당들 대표들이 일제히 나서가지고 이거 한국당이 협의에 응하지로 해놓고 협의에 응해가지고 발생한 일인데 무슨 얘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황교안 대표가 또다시 이제 이의를 제기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해갖고 다시 황교안 대표가 이제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나니까 대표적으로 다른 야당들 대표에서 대표인격으로 치고 나온 사람이 바로 손학규 대표예요. 이 손학규 대표가 다시 황교안 대표의 반박에 세게 문제를 제기하고 나왔다고 해요. 이러다 보니까 황교안 대표하고 손학규 대표 간에 고성이 오가는 설전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 설전이 벌어져가지고 중간에 결국 이걸 누가 말렸냐? 문재인 대통령이 말렸다고 그래요. 다른 야당 서너 명도 같이 말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문 대통령의 모친 이 답례 문상훈 거에 대한 답례 차원에서 만들어진 만찬이고 그런데 그냥 국정 현안 없이 담소만 즐길 수 없으니까 당연히 이 가시돋친 그러한 국정 현안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심각하게 고성이 오가니까 대통령까지 나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황교안 대표가 패스트트랙 한국당과 협의 없이 밀어붙였다 강하게 문제 제기한 건 당연하다. 왜? 아니 패스트트랙을 그렇게 물리적으로 민주당이 이방 저방 몰래 숨겨가면서 기습적으로 처리해놓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고발 조치해서 지금 검찰에서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는 의원들을 전부 다 불러내려고 하고 있잖아요. 황교안 대표는 이미 자진해서 갔어요. 검찰 조사 받았습니다. 물론 묵비권을 행사했어요. 이런 엄청난 그야말로 의회 정치, 토론 정치, 협의 정치, 협상에 의한 정치를 포기한 여당과 여당의 2중대, 3중대들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이거 잘못됐다 지적한 건 당연한 것이고 또 다른 야당들이 일제히 뭐라고 한번 거두르니까 그거 잘못됐다 다시 또 얘기한 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른 당 대표도 아니고 바른미래당 이렇게 황교안 대표를 반박하고 고성까지 오가간 것은
손학규 대표의 계산이 깔려있다. 의도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 지금 손학규 대표가 지금 쓸 자리가 없잖아요.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유승민 의원이 지금 뛰쳐나와가지고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변혁을 통해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신당 창당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지금 안철수는 또 어디에 있어요? 미국에 가서 복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남아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손학규예요. 근데 손학규 본인이 심은 문병호 최고위원마저도 튀쳐나왔어요. 그러니 손학규가 지금 쓸 자리가 없어요. 이 선거법 빨리 잘 개정돼가지고 준연동형 비례대표가 도입이 돼야 본인이 비례대표가 됐든 뭐가 됐든 국회에 가서 차기 대권 주자로서 말하자면 저 못당한 한을 한번 풀 수가 있는데 이런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선거법이지 않습니까? 손학규 대표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 그걸 황교안 대표가 2번, 3번 반박하고 문제 많다. 이래서는 안 된다. 대통령한테 얘기하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치고 나온 겁니다. 이거 속이 빤히 보이는 거예요. 이거 손학규 대표 그러지 않아도 지금 국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는 건지 알면서 무시하는 건지. 제가 또 신의 한 수에서 얘기했어요. 추석 때 10% 모르면 저 지지율이 안 나오면 내려가겠다. 당권 내놓겠다. 그래서 한번 기다려 봅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추석 때 10% 근처에도 못 간다 했는데 5% 내외에서 항상 1년, 2년 바른미래당 생긴 일로 맹맹 돌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날 이렇게 험악하게 분위기를 바꿨다. 분위기를 만들었다. 손학규 대표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예. 근데 그걸 못 참은 게 이 황교안 대표가 보수 대통합 딱 치고 나왔잖아요. 그래갖고 변혁 움직이죠. 또 안철수 또 미국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혀 모르죠. 고립무원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황교안 대표를 자기가 이겼다. 이렇게 해가지고 선거법 끝까지 밀어붙이도록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주고 함께 참여한 다른 야당 대표들한테도 동조를 받고 그래가지고 반드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통과시켜서 뺏지 않아 달겠다고 하는 얄팍한 그런 계산이 눈에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이런 자세한 얘기는요. 누가 전달했느냐? 정동영 대표가 얘기를 했어요. 정동영 대표가. 안찬호 브리핑에서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서 황 대표가 패스트트랙 지정을 한국당과 협의 없이 밀어붙이라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다른 당 대표들이 한국당이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냐고 해서 서로 고강이 오갔다. 특히 황교안, 손학규 2사람이 문 대통령과 다른 당 대표들이 중간에서 말려할 정도로 격하게 충돌했다. 결국 분위기가 정리했지만 황 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에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이렇게 정동영 대표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 대통령은 선거제 개혁의 가장 적극적인 사람은 바로 나였다.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를 발족하면서 여야가 선거제 개혁에 합의한 바 있다. 국회가 이 문제를 협의에 처리하면 좋겠다. 다만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해 선거제 개혁이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제 하면서 이제 개헌 문제도 나왔는데요. 문 대통령이 뭐라고 나왔냐면 선거제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는 여야 합의 조항에 관해서 개헌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어 이후 쟁점이 된다면 민의에 따르면 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회동이 끝나는 무렵에 문 대통령은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복원해서 주요 현안들을 논의하면 좋겠다. 그리고 황 대표도 당에 돌아가서 긍정적으로 논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다만 검찰개혁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특별히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미 간의 회담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너무 없다. 그래서 플랜 B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 수석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 황 대표는 임기 반환점을 맞아서 위기에 빠진 경제를 비롯한 안보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선법과 관련하여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 강조했고 이해찬 대표는 앞으로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자, 이 정도면 어쨌든지 간에 오늘 회담 분위기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황교안 대표 오늘 만찬회동에서 짚을 얘기를 잘 짚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어렵더라도 우리 우파는 반드시 하나가 돼서 선거법, 그 다음에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모든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제 방송 꼭 새로운 구독을 눌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그리고 11월 21일 오후 2시 반포원 예식장에서 경제와 안보 대토론에 많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